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내년 하반기나 돼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2년이 돼야 2019년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내년 경제 전망을 다루는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이 책인데요. 이근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서 28명의 경제 전문가가 쓴 2021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판단해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올해죠. 올해 한국 경제를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로 표현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은 내년 전망의 키워드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기 있죠. 진퇴양난으로 잡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당분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일진일퇴를 거듭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진퇴양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상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체화될 것으로 이 책은 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수출과 내수 사이의 고민입니다. 수출을 늘리자니 지금 해외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또 내수에 집중하자니 그 기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미국의 동조하자니 중국의 반응이 좀 두렵고 또 중국 편에 서기가 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외교적 딜레마, 경제 외교적 딜레마를 표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또 재정 적자와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고민이 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2021년 한국 경제의 그런 진퇴양난의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또 세 가지의 경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뭐 요즘 여러분 잘 아시죠? 비대면 디지털화, 또 세계화의 퇴조, 미중 병마찰에 따른 세계화의 퇴조, 또 정부 역할의 증대인데 이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디지털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우리 삶의 곳곳에 온라인화와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인 편의점과 무인 할인점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인식 등이 결합되면 미래 신유통 플랫폼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 책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는 홈코노미가, 홈과 이코노미를 합한 말인데 홈코노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디지털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주역은 MZ세대라고 합니다.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합친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세대는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34%, 3분의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기업 구성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디지털 소비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이죠. 이 세대가. 금융의 디지털화도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마이 데이터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객에게 금융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에게 돌려줘서 고객이 한 사업자를 정해서 내 데이터를 다 이쪽으로 넘겨줘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고객의 데이터를 다 받아서 다른 금융에 다 받아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또 개인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흐름은 이제 세계화의 퇴조이죠. 지금 미중 무역 마찰, 패권 경쟁이 심각한데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보면은 세계 경제는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로 무역이 GDP보다 2배나 빨리 성장해 왔습니다. 이 가치사슬은
미국 중심의 북미 사슬, 유럽 사슬,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사슬 이렇게 세 개로 가동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의 부상에 강력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선진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떼내서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지연시키려는 거죠. 중국의 추격 속도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연장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화웨이 문제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기술 전쟁은 앞으로 보안 장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앞으로 이제 친미 동맹과 친중 동맹으로 이렇게 그 갈등을 비화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도 친미 블록과 친중 블록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책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워낙 복잡한 가치사슬로 얽혀져서 제한적인 디커플링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미국 경제에도 피해가 큽니다. 미국도 다치기 때문에 전면적 디커플링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현재 골드만삭스 등은 중국이 2030년에 경제 규모, GDP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책은 최근에 중국의 미국 추격 속도가 좀 주춤해지는 속도를 감안해서 중국의 미국 추월 시기를 204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는데 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부채 문제가 있고 또 고령화 이슈들이 있어서 추격 속도가 더 늦춰진다면 이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보면 미국은 좀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데 중국의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30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읽다 보면 좀 뿌듯한 소식이 하나 나오는데 한일 관련입니다. 지금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보면 2020년에 한국이 일본의 101.9%, 그래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다 이렇게 지금 이 책 진단하고 있고요. 이 책이 좀 중요한 얘기라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는 추격 1.0을 마쳤으며 앞으로 독일을 목표로 추격 2.0에 나서는 단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기본소득 논의인데요.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는데 최완수 경북대 교수가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한 60조 원이 필요하지요. 근데 2019년에 보건복지 예산이 162조 원입니다. 60조가 필요한데 예산이 162조 원. 이 돈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 지출을 축소해야 되는데 이 기존 지출을 줄이면 감축 대상이 주로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인데 정작 지원이 절실한 빈곤층이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흔히 얘기하는 게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인데 실제로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증세 세금을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토지 보유세 인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월 2, 3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밖에 줄 수 없는 돈이어서 증세로도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 10만 원을 얘기했는데 만약 30만 원을 지급하려면은 1인당 조세 부담률을 11%포인트 올려야 됩니다. 이 말은 최 교수 분석으로는 개인과 법인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58% 절반 이상 더 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에 충격이 큰 조치이겠습니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만족할 만한 기본소득 지급 여력이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 시대는 앞으로 당분간 오기 힘들다. 이게 이제 최완수 경북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책 내용을 중요한 부분에 걸쳐서 28분이 분석했지만 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 책에서 지적한 대로 진퇴양난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내년 한국 경제 상황인데 최근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돼서 더욱 어려운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하반기나 돼야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대비하고 좀 준비하면서 좀 견디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021년 한국경제 대전망 이 책에 실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